망망한 바다 위 우뚝 솟은 섬 울릉도. 한반도 동쪽 끝 고립된 외딴 땅이기도 하지만 눈부시도록 깊고 푸른 바다, 깎아지른 해안 절벽, 태고적 절경을 품고 육지 손님을 기다리는 섬이지요. 척박하고도 아름다운 땅. 이 울릉도에서 삶을 일궈온 특별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바로 올해 71, 김수자 어머님입니다. 제주 해녀의 딸로 태어나 운명처럼 받아들인 물질은 그녀를 머나먼 외딴 섬 울릉도로 데려다 놓았는데요. 그리고 울릉도 남자를 만나 이 섬에 아예 눌러 앉았지요. 아이고 키를 놔두라 했는데 키도 안 놔놓고 이거 어디로 키 어떻게 해버렸지? 그 옛날 5 식구가 모여 살던 이 집은 4년 전부터 민박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없던 시절 다락방 딸린 이 작은 방에서 자식들 다 키우며 살았습니다. 방 닦아야 물티슈로. 방 2군데서 여기서 민박하고 내가 물에 다니고 그래가 돈 벌어가 우리 아들 서희 딸 한나 다 대학교 보내고 했어요. 꽃다운 나이에 물질을 시작한 김수자 어머니는 24살이 되던 해 제주도를 떠나 울릉도로 왔습니다. 그 시절 물질 좀 한다 하는 해녀들은 모두 울릉도로 모였지요. 17살에 배워갖고 18살부터 육지로 나와가 저 구롱포 저 포항 그 넘에 환여도 글로 그렇게 다녔지. 예전만 해도 단기간에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원적 물질은 제주 해녀들 사이에서 인기였는데요. 그녀 역시 동무들과 함께 울릉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섬 총각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어느새 50년이 훌쩍 흘렀지요. 자, 이제 청소도 끝났으니 손님 맞으러 가는 길. 무사람들을 제일 먼저 반겨주는 도동항으로 나섭니다. 육지 손님 가득 실은 배가 섬에 도착하면 도동항 전체가 들썩이는데요. 다들 그리운 형제, 부모라도 만난 듯 그저 반가운가 봅니다. 오늘 어머니 예약한 손님이 있어요? 예, 오늘 와요 두 분이. 어디서 옵니까? 창원, 마선 창원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어머니 손님은 보이질 않네요. 오후에 바다에도 가야 되는데 애가 타시겠습니다. 빨리 내려와야 이 사람들이 빨리 와갖고 만나야 이거 좀 들여놔놓고 물에를 가든지 뭐도 하든지 할 건데. 단체로 오신 거예요? 숙소 안 정하세요? 네? 아니 한단다. 네? 숙소는 안 정하세요? 손님 한 명이라도 잡기 위해 나서보지만 이거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살아드렸던 사람인데. 혹시 마산서? 예. 아, 기다리고 있다. 드디어 애타게 기다리던 손님들이 오셨네요. 이거 훈이 민박해줬으니까 했구나. 예, 고맙습니다. 예. 손님들 일정 정리도 끝내놓고 방도 안내해주고 나면 일찍부터 숨가쁘게 돌아갔던 민박집 오전 일도 마무리됩니다. 그날 오후 점심 챙길 여유도 없이 급하게 물질하러 나서는 김수자 어머니.
저 뱃사람들 난리 같지.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밥때도 잊은 지 오래. 물질을 하려면 뭐니 해도 밥심이 기본인데 겨우 우유 하나로 허기진 속을 달랩니다. 그래도 바다에 들어갈 때면 피곤함도 고단함도 다 잊고 늘 설렌다는 김수자 어머니입니다. 물에 갔다 와갖고 해나는 속에는 옷이 젖어가 있네. 며칠 만에 물에 나가시는 거예요? 날씨가 나빠가 못 가다가 오늘 이래 한번 가보는 거예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힘이 닿는 한 놓을 수 없는 바다. 그나마 파도가 잔잔한 날을 살펴 남편과 함께 바다에 나가는데요. 50여 년을 함께한 부부이자 고된 바닷일을 하는 동료로 함께 해온 두 사람. 말 수도 없고 세상 무뚝뚝한 울릉도 남자지만 예나 지금이나 늘 뒤에서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속 깊은 남편이지요. 뭐 살다 보면 고생도 하고 그렇지. 뭐 솔직히 뭐 위에 뭐 난 저것도 없고 다 이렇게 다 살았지. 뭐 사고 안 나고 그냥 혹시나 뭐 사고 날까 싶어가지고 그게 다 지금 걱정되지. 갔다가 막 무사히 오면 괜찮은데 혹시나 뭐 사고 생길까 싶어 그게 이제 그쪽이지. 이런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늘도 단단히 준비해 바다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쪽빛 바다의 문을 열고 깊은 바닷속 보물을 찾으러 가는데 언제 봐도 아름다운 울릉도 바다가 그녀를 맞아줍니다. 바다에는 가면 매일 노력했는 만큼 나오니까 바다 지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아요. 바다에 편하고 바다는 어머니 품이나 한 가지겠지. 가면 내가 또다시 태어나서 니 뭐 할래? 그러면 저 해녀 할 건데 진짜. 물질하는 사람은 몰라도 밖에서 쳐다보는 사람 마음은 항상 걱정입니다. 50여 년 가까운 해녀 생활 하는 동안 바다에 보내놓은 남편은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숨을 쉬는 대신 숨을 참아야 하는 직업.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길 수십 번. 어머니가 가장 먼저 갑판 위로 올려보내는 건 바로 미역. 물이 맑고 조류가 센 덕분에 울릉도 미역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는데요. 야, 한 자루 가득한 게 부부가 먹고도 자식들이며 이웃들 나눠줄 양은 충분히 되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어머니. 바로 깊은 바다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자연산 홍합 때문인데요. 고생한 만큼 수확물도 넉넉해야 할 텐데 과연 얼마나 잡으셨을까요? 뭐가 많이 있습니까? 아, 했습니다, 거기에. 저 소라카, 찌약카. 망사리가 꽤 묵직한 게 아무래도 만족할 만큼 잡으신 것 같지요? 드디어 어머니의 보물 상자를 확인할 시간. 이야, 자연산 홍합들로 가득한데요. 몇 년씩 묵은 녀석들이라 그런지 크기부터 남다릅니다. 홍합이 어머니 커요. 뭐가 크지요?
어른 손바닥 절반 크기의 울릉도 홍합은 탐스러운 크기만큼이나 맛도 풍성한데요. 요즘 그 각별한 맛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머니의 여름도 분주해졌지요. 바다가 내어준 선물, 부족함 없이 받고 사는 인생. 홍합에 미역까지 잡은 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고 자란 제주도에서 보낸 시간보다 머나먼 울릉도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이젠 울릉도가 진짜 고향 같다는 어머니. 곱디 곱던 제주 해녀가 이른이 넘은 울릉도 안악이 되어 차려내는 울릉도 밥상 기대되는데요. 먼저 홍합 요리부터 시작하는데요. 울릉도 홍합은 워낙 크다 보니 용도에 따라 썰어서 사용하는데 홍합을 큼직하게 썰어 돼지고기 넣고 두루치기부터 만드신답니다. 홍합이 굵어가지고 잔산 종그라갖고 잘라가 해야 돼지고기하고 홍합하고는 궁합이 찰떡궁합이고 또 우리 생각에는 소고기는 더 돼지고기보다 맛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지요? 그 맛없어요. 이놈에는. 갖은 양념 넣고 마늘, 파 올려 맛을 더해주는데요. 17의 물질을 배워 집을 나왔으니 친정어머니에게 음식 하나 제대로 배운 적 없다는 김수자 어머니. 때문에 제주 요리 대신 울릉도 요리를 먼저 배우고 손에 익혔습니다. 아까 전골은 굵게 해가 썰이지만은 홍합은 잘게 썰어야 돼요. 이번엔 울릉도에서 즐겨 먹는 홍합밥을 만들어 보신답니다. 72년도에 와 보니까 이걸 하더라고. 그래 이제 친척들이 오면은 갯가에 어디 가가 내려갖고 솥이랑 홍합이랑 다 이거 가지고 가갖고 해수욕하면서 이런 거를 해먹고 그랬는데. 집안에서 예쁨 받는 귀하디 귀한 외동딸이었던 김수자 어머니. 좋은 음식 상에 올리는 날이면 딸내미 집에 한 번도 모셔보지 못한 친정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딸이라도 이렇게라도 하나만 더 있어도 내가 이렇게 안 하지. 뭐 그 제주도에서 육지 겉에도 막 배 한 번 타면은 보고 싶으면 보러 갈 건데 울릉도에 울릉도에 보고 싶어도 보러도 못 가고 울릉도까지 가가 있으면은 나는 어떻게 하냐. 우리 친정 엄마가요. 사정으로 해가 하는데 내가 막 울릉도에 정착해가 살아버려. 억척같이 살아낸 인생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18이지 그 어린 나이에 가족들 품을 떠나 객지로 갔으니 어머니에겐 독한 딸이었지요. 짠.
그녀라고 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부모님 보고 싶은 마음 꾹꾹 눌러 담고 살다가 못 견디게 그리운 날이면 제주에서 먹던 된장 넣은 미역 촉국을 밥상에 올린답니다. 개봉을 했습니다. 이야, 그 사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홍합밥이 완성됐는데요. 탱탱한 홍합살과 고소한 참기름이 더해져 더욱 진한 맛을 자랑하는 홍합밥이지요. 그리고 양념에 재워둔 두루치기까지 달달 볶아 한 상 가득 차려냈는데요. 내일도 바다에 나가는 남편을 위한 울릉도 건강 밥상입니다. 여기는 저거 해놓고 솜씨는 좀 부족해도 바다에서 얼마나 힘들게 가져온 물건인지 잘 알기에 늘 고마운 마음으로 밥상을 마주하는 남편입니다. 우리 어딨어? 지금은 이제 뭐 사다 보이 세월이 가고 이래 보이 이제 다 시세에 같이 다 이제 맞춰지고 저는 자꾸 이래야 되는데 간이 희한해 놨다니까 지금. 그날 저녁 설거지도 미뤄두고 민박집으로 향하는 김수자 어머니. 행여나 손님들이 불편한 건 없는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물질하랴 민박집 운영하랴 온종일 쉴 틈이 없지만 그래도 내 몸 움직여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라는 어머니. 그렇게 계단을 수십 번 오르고 내리는 사이 그녀의 길고 길었던 하루도 지나갑니다. 섬의 모양이 날아가는 새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신안 비금도. 신안에서 가장 먼저 천일염을 시작한 지역답게 질 좋은 천일염 생산지로 유명하지요. 눈이 못 들어가갖고 오늘 보는 날씨도 좋다고 별로 소금도 안 패야 되겠다. 마을에서 소금 농사 잘 짓기로 소문난 동갑내기 부부 홍미숙, 김정삼 씨. 눈이 잘 안 돼서 큰일 났네. 20회 넘게 소금밭을 일구며 달고 짠 인생을 함께하고 있지요. 원수 아빠 어디? 그 폭에 봐봐, 거기 봐, 꾸정물 날 거 있어. 염전에 바닷물을 가두기 전 염전 상태를 확인하는 일은 손끝 야무진 미숙 씨의 목. 찌진 것 같아 삽으로. 이게 이제 간밤에 찢어진 염전 장판도 능숙한 솜씨로 뚝딱뚝딱 순식간에 임무 완료입니다. 남편 정삼 씨는 소금 농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염도 담당인데요. 이 도면 25도 나와요. 그날의 바닷물이 소금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세심하고 꼼꼼하게 신경을 쓰지요. 물 한 줄 가서 내려서
어찌된 게 염전에만 나왔다 하면 신경이 잔뜩 곤두서는 남편. 안 가? 평소에도 다정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지만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말을 툭툭 내뱉는 남편이 영 못마땅한 미숙 씨인데요. 장난만 잘해요. 남한테는 장난말도 잘하고요. 나한테만 묵뚝뚝 하는 거예요. 오늘 무시기 하고 말 수 없고 남자다운 성격에 반해 부부연 맺은 지 22년째. 아무래도 그때는 콩깍지가 단단히씌었나 봅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 머심이하고 우리 신랑하고 상고 동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소개해줬어. 내가 만났어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커피 한 잔 대령 하겠다는 미숙 씨. 그런데 일회용 커피 옆에 두고 일일이 설탕 넣고 커피 넣어 끓이시네요. 먹네. 6년 전에는 심근경색으로 죽으라도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뇌경색으로 목포서는 죽은다고 그랬어요. 서울 가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꼭 이렇게 내가 눈에만 안 보이면 이렇게 일회용을 먹어버린다니까요. 아예 그냥 들고 먹어서 그게 탔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렇게 땅이 놓고 그거다 나왔더라고. 아이고 들고 먹으면서 하면 되지. 기껏 생각해서 만들어놨더니 버럭 화부터 내는 남편입니다. 나나 댕게 데리고 살지 누가 데리고 살고서. 저 겉보기만 멀쩡하지 완전히. 한자 몸을 움직이는 종합병원인데. 오늘 택배로 보낼 소금을 담을 때도 티격태격. 서 있는 대로 한번 겉으론 툴툴거려도 속으론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긴 남편이 늘 걱정인 미숙 씨.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툴툴대기 바쁘십니다. 꼭 나 앞시거든요 앞시고. 그런 사람들이야. 왜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혼자 하려고? 네? 그 맞는 말이잖아. 동갑인께. 될 수 있으면 동갑하고는 안 살아야 되겠더만. 왜? 요렇게 막 밥을 나게. 참. 요즘 세상이 아무리 남녀 평등이라도 좀 아이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나나 댕게 그러고 모시고 산 줄 알아요. 에이. 누구는 나를 모시고 살아. 굳이 내가 오냐 군대 터덕터덕. 어쩔 때는 데리고 산다 가더만 모시고 또 산다 가네. 6시인데 아침밥을 먼저. 서로 표현은 투박하지만 누가 뭐래도 세상 하나뿐인 특별한 단짝인 건 틀림없습니다. 염전일 속전속결로 마치고 어디론가 나서는 미숙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염전 그만두시고. 아 모시조개 키로 가요. 시적이에요? 네. 저녁에 칼국수 해 먹게요. 오늘은 마을 언니들과 함께 모시조개를 캐러 가기로 한 날. 내가 집에 어저께 내가 모시게. 올해로 54. 마을의 막둥이지만 당차고 쾌활한 성격 덕분에 5년 전부턴 면 부녀 회장직까지 맡았지요. 네, 제가 좀 면회 모시기 조금. 봉사활동 조금 하다 보면 언니네들 비구면 언니네들 많이 알아요.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인 마을 앞 저수지에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어제만은 물이 더 빠졌어. 뭐 어디가 있어? 저 안에도 있고 요 가에도 있더라니까. 신안 앞에도가 고향이다 보니 단발머리 팔랑대던 어린 시절부터 갯벌과는 인연이 깊었던 미숙 씨. 손은 또 어찌나 빠른지 구멍을 발견했다 하면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대로 구멍 아니야? 아니 언니는 참말로 도청에서 왔으면서도 어? 미국 이거 다 대로 구멍 아니야? 아니 언니 대롱 구멍이 따로 있어. 봐봐봐. 오염에 꽉 찼구만. 됐어요? 구멍만 봐도 녀석들의 존재를 알아채는 미숙 씨. 타고난 눈썰미와 재빠른 손놀림으로 모시조개를 용케도 찾아냈는데요. 역시 고수의 눈은 다릅니다. 소금하려고 이거를 이게 잡았다 겨울에는 또 저수를 말려요. 물을 빼가지고. 그러게 하면 이게 자동으로 이게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원래. 이거 잡았어. 자식들 다 걸치고. 못 보내고 결혼시키고. 저렇게 사기치고 있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운 시간. 이런 게 함께 일하는 재미겠지요. 많이 잡아도 좋고 조금 덜 잡아도 좋고 못 잡으면 또 어떻습니까? 함께하는 이 시간이 즐거우면 그만이지요. 한 차례 작업이 끝나고 직접 농사지은 소금에 곧바로 모시조개를 해감하는 미숙 씨. 뭐 이만하면 오늘 저녁 밥상에 올릴 칼국수는 문제 없겠는데요. 든든하게 재충전도 했겠다. 이번엔 맛조개 잡으러 가신다는 비금도 여인들. 요 가로 걸어서 간다께. 오마 이것들이 이라고 동작이 빨라갖고 동작이 무지하게 빨라버려요. 역시 얼른 잡아내야 돼. 일자로 딱 들어가잖아요. 어디 하나고 들어가면 역시나 뚝소리 나는 미숙 씨. 여기서도 실력을 보여주시네요. 이거는 손이 닿으면 이라고 들어가 버려. 워메. 이렇게 빨리 들어간다니까. 세상에 녀석들 아무리 빠르다 해도 미숙 씨 손보다 더 빠를까요? 그야말로 척하면 척인데요. 정작 비금도에서 나고 자란 언니들은 갯벌에 들어올 엄두조차 못 내십니다. 왜 안 들어오고서 안 걷어? 저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워메메. 그래도 건드려. 오마 이것들이 비금도 토박이들도 손살에 치는 일. 미숙신들 힘이 들지 않을 리 있나요? 그래도 마음을 내서 찾아오기만 하면 언제든 가진 것을 내어주는 갯벌이 있고 친언니나 다름없는 마음 맞는 언니들까지 있으니 이 시간 자체가 그녀에겐 즐거움이랍니다. 그날 오후 갯벌 나들이를 마치고 본업인 염전으로 돌아간 미숙 씨. 언니들도 일을 거들겠다며 소금밭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기다렸던 소금이 오면 남편은 소금을 모으는 대파질로 분주해지는데요. 그냥 쓱쓱 미는 것 같아도 이 기술에 따라 소금의 크기와 양이 결정되는 만큼 이 일은 온전히 남편의 역할이지요. 한편 이를 거두는 건지 이를 보트는 건지 어째 엉성한 미숙 씨의 지원군들. 아니나 다를까 염전 일은 처음이라는 언니들. 결국 미숙 씨가 다시 뒷정리를 하네요. 좀 깔끔하게 못 해놓잖아. 한가하게 또 해놨네.
내가 저 위에 봐봐봐. 숙모랑 언니랑 해놓은 거 내가 안으로 다시 다 삽질해서 넣어놓고 왔어. 이거 대학원생이고 우리는 유치원생인데 그러더라고 내가. 이라고 끼일 조각 이라고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은 기계가 싹 다 먹어볼게 이라고 해야 돼. 예전만 해도 물기 덜 마른 이 무거운 소금 일일이 삽으로 퍼서 옮겨야 했는데요. 지금은 기계가 도와주니 일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지만 요즘엔 소금 값이 걱정이랍니다. 소금값이 몇 년째 계속 싸니까 우리가 이렇게 1년에 이렇게 염전에서만 저희는 이제 소금이 업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요즘에는 한 3천만 원밖에 못 벌어요. 1년 내내 이거 해가지고. 그러면 안 맞죠. 그런데 이제 염전물은 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통도 받고 기계 같은 것도 부식되니까 받고 하잖아요. 너무 비싸요. 이런 염전 물자재가. 그래도 이 염전이 있어 딸 셋 공부시키고 식구들 탈 없이 건사하고 살았으니 부부에겐 참으로 고마운 염전입니다. 몸에서 소금기를 털어낼 시간도 없이 오늘 부지런히 거둔 것들로 저녁 준비에 나서는 미숙 씨. 일단 모시조개는 큰 솥에 삶아주고요. 푹푹 빠지는 갯벌에서 고생고생해서 건져 올린 맛조개도 깨끗이 씻어준 다음 푹 삶아냅니다. 살에 탄력이 좋고 감칠맛이 뛰어나 뭘 해도 맛있다는 모시조개. 미숙 씨는 주로 갖가지 채소에 양념 넣고 무쳐 먹기도 하고 시원하고 담백한 칼국수로도 즐겨 먹습니다. 안 되겠고 차라리 기어 나와보겠네. 친정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그대로 물려받아 어려서부터 음식 만들고 함께 나누길 좋아하는 미숙 씨. 저희 친정엄마가 이렇게 바다 이런 그런 걸 잘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친정엄마가 이렇게 맛이나 우리나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국 해가지고 국도 끓여주고 저기 뭐시기 해무침도 해주고 그래서 아마 엄마가 그렇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입맛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할 줄 안가 봐요. 한 지붕 아래 시아버지와 시아주버니 남편까지 세 남자와 함께 사는 미숙 씨. 삼부자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칼칼하게 끓인 시래기 된장국인데요. 여기에 오늘 캔 맛조개를 넣어주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지요. 됐어. 얼른 해보게. 이 계절 뚝 떨어진 가족들 입맛 돌게 하는데 새콤달콤한 회무침만한 게 없는데요. 회무침은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요 맛조개가 당첨입니다. 밥에 덜어 쓱쓱 비벼 먹어도 좋고 술안주로도 그만인 맛조개 회무침. 아삭아삭하고 쫄깃한 식감이 보기만 해도 가득 느껴지네요. 뭐니 해도 오늘 저녁 밥상에 대미를 장식하는 건 한솥 푸짐하게 끓여낸 모시조개 칼국수인데요. 뽀얀 국물에 달큰한 바다 향이 더해진 음식. 그렇게 남편과 언니들을 위한 정성 가득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남편과 고마운 언니들에게 음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미숙 씨.
이들 덕분에 섬에 살아도 외로운 줄 몰랐지요. 은수 아빠 맛 어때? 맛있구만. 고생해서 잡아온 것이라 오늘 죽어서 잠기라고. 그렇게 맛있고 고생했어. 맛있게 먹고 건강하면 되지. 이제는 반찬 하나라도 남편의 건강을 생각해 만들게 된다는 미숙 씨. 좀 남겨놓은 거 그거 갖고 해드리면 되죠. 남편을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꾹꾹 담겨있는 밥상이라는 걸 남편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여객선을 타고 2시간을 달리면 작은 외딴섬 우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위섬의 움푹 패인 자연 동굴부터 쪽빛 바다까지 한 번 오기는 힘들어도 때묻지 않은 섬의 매력에 반해 또다시 찾게 된다는 섬이지요. 사실 요즘 육지 손님들이 우도를 찾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섬마을의 유일한 밥집 남현씨의 특별한 밥상 때문이지요. 그녀의 음식은 재료부터 특별합니다. 배말. 일단 작은 전복이라고도 불리는 배말과 톡톡 씹는 식감이 좋은 톳을 올려 넉넉하게 밥을 안칩니다. 이 배말 톱밥 위에 각종 해초를 곁들여 양념과 함께 쓱쓱 비벼 먹는 게 이 집의 메인 메뉴. 육지에서는 감히 맛보지 못할 해초 밥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요. 해초 자체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뭐 철 따라 뭐 매들매들까지는 미역이 나고 또 매들매들까지는 톳이 나고 또 돌김, 까시리, 뭐 파래 그냥 이렇게 바다에 가면 먹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 우리 친정엄마는 이 산으로 다니면서 엄마는 떠들어 나르고 바다에는 딸이 떠들어 나르고 그러니까 맨날 눈만 뜨면 일 밤만 되면 아야아야 하고. 네, 매일 고생한다는 어머니들이 바로 이분들이시군요. 함께 일하다 보니 이젠 자매보다 더 자매 같다는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젊어서나 늙어서나 자식들 때문에 평생 일을 놓지 못하고 있지요. 농사 짓고 나 많이 했. 의장도 하고 옛날에 많이 했. 주방에선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요. 12개, 14개, 한 4개 좀 더 굽고 싶은데. 그럼 들고 이리 갔어. 모자라. 와가지고 꾹꾸러. 왜 그러냐면, 이 다 묻혀놨나? 이제 다 됐다. 재료부터 요리까지 자철 해결이다 보니 매일 전쟁이랍니다. 너무 하는 게 많아서 그렇고 할 줄 알아서 골뱅이고 무조건 서면은 몰라야 돼. 뭐든지 뭐 박사가 되노니 뭐 너한테 맡기기도 싫고 혼자 다 하고 좋고. 여기 박사가 한 명 더 있다지요.
해초의 만능 해결사로 활약 중인 남편 강춘 씨인데요. 7, 80대 어르신이 대부분인 우도에서 힘을 써야 하거나 섬 안팎을 오가는 번거로운 일은 물론 집안일에 바닷일까지 못하는 게 없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집이 집이고 내도 뭐 아무도 몰랐는데 섬에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다리 전기도 해야 되고 싹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일이 두서가 없지. 어서 오세요. 절로 혜영아 저쪽에 자리. 엄마 콩 담았더나?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인분이다 1인분. 손님들이 들이닥쳤으니 이제 그녀의 몸이 분주해질 시간입니다. 그래도 이 조그만 그 식당에도 거의 한 100명 넘게 치러요. 몇 시에? 아이고, 이 틈에도 예약 전화가 밀려오네요. 어차피 지금들은 나갈 일이 있는가 모르겠다. 일단은 몇 시에 건너올 건지 얘기를 해주면 배가 가든지.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맛은 상다리 부러질 듯 차려낸 푸짐한 한상. 그러니 온 가족이 총 출동할 수밖에요. 울산에서 사는 친정 어머니도 딸내미 도와주느라 섬에서 살다시피 하는데요. 섬에 내려와 온갖 고생하는 딸을 그냥 볼 수만은 없었던 거지요. 뭐 바다가 사는 걸 아나, 뭐 배가 사는 걸 아나, 산에가 사는 걸 아나. 전쟁도 모르고 시집을 나가지고 뭐 고생도 많이 했어요.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겠지요. 온 가족의 정성이 담긴 해초 밥상이랍니다. 예, 많이 잡사 비비가. 뭐든지 많이 더 있어. 천천히 해, 많이 더 있어. 한 번 맛을 보면 다시 찾게 된다는 그 맛. 1년 내내 손님들이 북적이는 이유인데요. 이러니 힘들다 투정 부릴 수 있나요? 밥 맛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예. 사모님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기분 좋지요. 그럼 또 바다로 뛰어야지 이제. 네, 드디어 바다로 뛰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선 몰대에 맞춰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는 남현 씨. 이거는 또 나왔던 그거니까는. 오늘도 전용 기사인 남편의 배를 타고 나란히 바다로 나섭니다. 싱싱한 창거리로 가득한 품 넓은 우도 앞바다는 그녀의 전용 시장이지요. 그러고 보면 남편 따라 섬에 눌러 앉았으니 바다가 징글징글 할 법도 한데 바다에 나올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하다는 남현 씨. 지난 세월 이 바다가 위안이었고 안식처였나 봅니다. 뭐 일이라 생각을 하면 몸이 힘들겠지만은 가보면은 또 이게 따는 재미, 즐거움, 그리고 또 이거를 뜯어가가지고 많은 손님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거, 그 즐거움 때문에 바다로 나오면 항상 즐거워요. 쉴 새 없이 파도가 밀려드는 갯바위에 도착하니 청정한 해초들과 갯것들로 빼곡한데요.
가장 먼저 바위를 뒤덮은 붉은 가사리부터 부지런히 뜯어내고요. 전복 새끼처럼 생긴 배말이며 거북손도 놓칠 수 없는데요. 캐도 줄지 않는 먹거리 덕분에 한번 이곳에 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남현 씨입니다. 얘가 싹 다 서실인데 파도 골로 이 시기에만 반짝나는 귀한 서실 앞에선 파도도 두렵지 않지요. 부지런하게 물때가 있으니까 빨리 물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가야 되니까 열심히 빠른 속도로 상태가 너무 좋아. 토실토실해가지고 지금 제일 맛있을 때예요. 지금이야 섬마을 안 하게 다 됐지만 낯선 섬 생활은 만만치 않았는데요. 거친 파도에도 모진 풍랑에도 꿋꿋이 버텨왔습니다. 그냥 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뭐 최악에 해가지고 정말로 정신과로 가야 되나 약을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다 했었는데 그래도 바다가 살려주는 것 같고 마음의 위로도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고 또 맛있는 걸 또 이렇게 해다 보니까는 나를 즐거움을 주고 가고 그러니까 또 기다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막 이 섬을 지금은 이제 못 떠나. 지금은 이제 너무 섬이 제가 좋아요. 힘든 세월 다 보내고 나니 섬에 대한 사랑도 그만큼 깊어졌다는 남현 씨. 누가 일 욕심 많은 그녀 아니랄까봐 바다에서 작업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또 일인데요. 먼저 거북손과 배말은 푹 삶아주고요. 부드러운 해초는 살짝 데쳐냅니다. 색깔만 빼놨다 하면 따로. 이렇게 삶아서 보관해야 1년 내내 귀한 맛을 전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럼 재료 준비도 끝났겠다. 오늘 하루 고생한 남현 씨네 식구들을 위한 저녁 밥상 한번 차려볼까요? 먼저 우도의 보물 식재료 서실을 넣어 해초 비빔밥부터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에 이게 서실이 부드럽고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 먹고 이슬이 오버리면 녹아버려. 녹고 또 다시 막 뿌리에서 또 살아나더라고. 사실 배말 톱밥은 옛부터 우도에서 즐겨 먹던 음식이지만 여기에 갖가지 해초를 얹어 비벼 먹는 아이디어는 그녀가 생각해낸 건데요. 귀한 해초들을 내다 팔기에 바빴던 시절엔 생각지도 못한 음식이었지요. 안 맵고 그렇게 해야지 애기들도 요거 넣고 이렇게 비벼도 먹어도 되고 이제 어르신들도 어째도 이제 야채 뭐 이런 걸 많이 넣으면 덜 짜게 해가지고 비비니까 맛있어. 그 중에서도 서실은 귀한 해초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비단 음식이라 불렀던 재료. 이거 아주 귀한 음식이라고 할머니 어르신들이 맨날 말씀하시기를 아주 귀한 음식이랍니다. 송로버섯 향이 나는 서실에 된장 넣고 버무려주면 그 맛과 향이 일품이랍니다. 이번에는 남현 씨가 자신 있다는 음식.
뚝 떨어진 입맛 끌어올려줄 김치조림을 하신다는데요. 일단 잘 익은 김치 위에 매콤한 양념을 더해주고요. 남편이 아침에 잡아온 요 생선도 올려주는데요. 바로 경상도 사람들이 메가리라 부르는 정갱입니다. 그냥 생선이라고는 메가리 이게 그냥 철 따라 이렇게 물리더라고. 이제 한 7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11월 달 이제 막 중순까지 이렇게 나는데 거기다 또 메가리 김치 조림을 또 해내고 이러니까 또 그냥 그것도 반응이 좋아가지고 또 잡으러 가야 되겠고. 정갱이는 졸여 먹어도 좋고 구워 먹어도 좋지만 우도를 찾아오는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니 해도 정갱이 튀김. 이야, 왠지 소리만으로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 맛.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든 이 맛을 마다할 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정갱이 김치조림도 맛있게 익었는데요. 때론 매콤하고 때론 부드러운 정갱이 요리에 오색 해초 비빔밥까지 바다를 그대로 담은 우도 강남연시표 섬마을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모든 해초를 많이 넣고 간장 소스를 만들고 또 이제 그 밥 자체도 그냥 밥이 아니고 흰 밥에다 이렇게 뭐 해초만 올려서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고 거기다 또 이제 뭐 토시라든지 따개비라든지 또 같이 곁들여 가지고 밥 할 때부터 거의 뭐 영양 듬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가끔은 이게 뭐라고 호강은 못 시켜드릴 망정 두 어머니 고생만 시킬까 마음이 편치 않은 남현 씨. 특히 친정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 아마 지금도 엄마가 그 마음 때문에 계속 이제 도와주고 싶어서 엄마도 거의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하면 안 되는데. 그 이제 계속 엄마는 아마 저한테 좀 미안한가 봐. 그러니까 막 그냥 시간만 나면 오셔서 뭐 산으로 다니고 그냥 밭에 일도 거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냥 항상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그만해라 아야야 하지 말고 그만해라. 인생이 담겨 있기에 그녀의 음식에선 깊은 맛이 나나 봅니다.